안녕하세요. 1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 시장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쉬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가지고 하루 쉰 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쉬지 말고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자면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젠 또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템포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핵심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이번 주 후반에 공개되는 PCE 가격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예상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저번 달 오름폭을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올라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도 최근 발표가 되었는데 야, 이거 3%대 되게 좋게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최악은 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월 FOMC가 이번 달 말일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 요 기간 임박하면서 언론에서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걸 못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나올 경기 지표가 향후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인해서 1월 말까지 이 증시의 흐름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두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놓고 봤을 때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그 이전에 80%까지 올라갔던 게 50%까지 빠진 걸 더해서 현재는 40% 정도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국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3월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5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금리 인하를 못하더라도 올해 연준에서 3번에서 4번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올 안 되면 6월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하는 모습 때문에라도 증시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간적인 부분이 길어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악재가 나왔다든가 최악이 보여진다든가 그런 건 아직까지 절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 국제유가는 WTI 기준 74.37달러로 마이너스 0.5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오는 내용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다. 시간만 조금 길어질 정도다라는 걸 감안을 하며, 자, 일단 이외에 우리가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한국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그동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차이나 리스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중국에 있는 언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언론은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이런 어떻게 보면 소식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내부의 유동성도 풀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경기의 활력도 이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한국 이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실적 많이 빠졌던 기업들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24 사전 예약 3일 만에 인도 판매 신기록을 달성을 하며 인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인도라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 애플 실적이 계속 나올 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낮은 이 가격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1등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떨어진 게 인도에서 메꿔졌습니다. 진짜로 인도가 그만큼 지금 소비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인도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실적이 작년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인도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은 꼭 좀 보시고 당연히 이 갤럭시 S24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부품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으로도 엮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소경제, 신호탄, 암모니아, 운반선, 조선 3사, 앞다퉈, 수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LNG 등등까지 고부가치 선박은 여러분들 얘는 이제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조선 쪽이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한국 후판 가격 한번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중국 쪽 있죠. 여기에서 자국에서 철강 제품 안 팔리니까 한국에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후판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올해와 마찬가지의 흐름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내년에 후판 가격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대감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후판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원가율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 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돈이 꾸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 다 영업이익으로 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조선 쪽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 전국 보도를 누린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공사장에도 로봇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음식점, 커피숍, 와, 로봇 요즘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는데 막 로봇 쓰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쪽 시장도 한국이라는 훌륭한 테스트 필드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향후 해외 수출까지도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게 더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 신규 구독자 1310만 명, 시간의 주가 7% 급등했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팬데믹 초기 이후 최다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이유는 무엇이다? 한국 쪽에 제작사 여기에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넷플릭스 쪽에서 한국 이 컨텐츠들이 정말 큰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다? 한국에 있는 뭐 IP나 이런 쪽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시즌2 한국 반도체 실현, 미국 중국 사이에 새우등 신세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중국 쪽을 규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반발 수혜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규제 크게 받는 쪽은 약간 피해 가되 반발 수혜를 받는 쪽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 일본과 인도행 가고 있다 하는데 일단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한국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비교적 저렴한 한국 증시의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따른 이 커플링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한국 쪽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했다? 요게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꾸준하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국은 지금도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그러면 금리 차이가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면 원화 안정 보여주게 될 거거든요.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이게 저는 매수로 연결되는 흐름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재미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큰 수익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조건에 잘 맞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 한번 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제 하루 쉰 만큼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놨습니다. 물론 어제는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리포트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다시 한번 오늘 또 정리하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공부할 만한 부분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좀 반등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다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향후 방향성을 짚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거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거 괜찮네. 도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이 회계 위반 이슈 이전에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 2018년 당시에 이제 손실봤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재무제표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한 2년 정도 누락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걸고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 관련 이슈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다? 그 이전에 분식 관련으로 가장 크게 이 타격을 받았던 기업이 대우해양조선이었는데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냈던 이 배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위에서 수백억 대 이제 벌금, 과태료 이런 걸 예고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100억, 200억, 300억 이게 닿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갑자기 막 900억대 과징금을 때려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900억대 과징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연간 실적, 영업이익 얼마 나오고 있죠? 현재 영업이익만 1조 이상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6천억, 7천억, 8천억, 1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설령 천억이 나오더라도 약간 따끔하긴 하겠지만 아픈 건 또 아니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수치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 없는 단기 이슈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도 결국엔 지나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뭐 저러한 내용들 때문에 입찰 제한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원전 관련해서 주기기, 독점, 납품 회사입니다. 다른 쪽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큰 먹거리는 정부에서 손 대고 싶다고 해도 손 못 대요. 여기 말고는 못 만드는 게 꽤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0배 늘어난 SMR 개발 예산 이야기 나오며 올해부터 표준 설계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주기기 파운드리 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1조 이상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완공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선반영 이슈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가격에 영향 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표준이 한국에서 주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외 쪽에서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표준을 상징하는 기업들 떠오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SMR은 위험하다면 한도 끝도 없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검증된 쪽으로 시선이 기울어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품 병목 현상 가능성 이거 지적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최고의 한 수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른 것들 볼 필요 없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라늄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들 보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다음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좋죠. 자, 그랬을 때 여전히 최고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원전 시장은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원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수소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을 뭘로 넘긴다? 가스. 근데 두산은 싹 다 제작, 납품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이 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급은 또 어떤지를 보면 분명히 오늘 악재가 보여지고 있죠. 외국인은 삽니다. 얘네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팔면은 파는 대로 주워 담아가고 있습니다. ESG니 뭐니 하더라도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일단 외국인이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편안하게 따라가면 된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네가 올려줄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돈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받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 응축되면은 알잖아요. 이 풍선처럼 터지는 거. 그게 나올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편안하게 보시다가 일단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61선 위지만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걸 보면 된다? 주봉과 월봉상의 지지라인 여기 아래에 이쁘게 깔려 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를 찍어야 되냐? 21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폭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했을 때 돌파하면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저항의 역할을 했던 121선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481선 이러한 식으로 빈 공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241선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핵심 저항선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거는 순식간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481선은 너무나 꾸준하게 돌파를 실패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몇 번째입니까? 그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요 정도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자. 그 다음은 제가 또 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내일 과태료 나올 수 있다. 근데 수백억이라고 해봤자 영업이익 생각하면은 간에 기별도 안 나간다. 따끔하긴 하겠지만 아프진 않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땐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일봉보다 주봉과 월봉 보면 정답이 보이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하면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어디다? 481선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는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쉬었는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 영상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